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흘째인데 계속해서요, 소탈한 행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공항에 지금 승객들이 여민간 직원들과 오늘 오찬을 하면서 식판을 직접 들고 와서 배식을 직접 해가지고 먹는 장면이었거든요. 예, 그거 참 어떻게 보셨어요? 모양이 참 좋아 보여요. 예, 소탈하고 직접 식판에다 담아서 예. 하고 또 같이 했던 직원들이 일반 직원이나 기능직 직원들 어떻게 보면 굳은 일을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맨 하이 클래스 상류층이 아니라 예. 그 밑에 굳은 일 하는 뭐 청와대에서도 청소한다든지 밑에, 뭐 예. 그 밑에 뭐 전기 뭐 에어컨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기능직 직원들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오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죠. 예. 근데 저런 모습이 이제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임기 내내 좀 계속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 데서 정권의 힘이 나옵니다. 저게 감성적 리더십이거든요. 예. 감성적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의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할 때 진짜 어려운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산타클로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국민들한테 고통과 땀과 피를 요구할 때도 있는 겁니다. 양보를 요구할 때도 있고 오늘도 공항 가서 뭐 비정규직 뭐 없애는 거를 얘기했지만은 그런 것도 모든 일이 항상 베풀 수만 없는 거예요. 예. 누군가 또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할 때 저런 어떻게 보면 소탈한 저 바닥에서 같이 하는 행보 이게 예.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런 감성적 리더십이 앞으로 좀 자주 좀 많이 나오고 예. 비서관이 옷 입혀주는 것도 놔둬라 내가 입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옛날에 청와대 근무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하는 걸 좀 많이 본 거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거를 또 반면교사 삼은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겠죠. 면에서 굉장히 하여튼 지금은 하여튼 모양이 보기가 흐뭇합니다. 이것이 혹시 대통령으로서 연출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거 운동 기간에 식판을 본인이 직접 치운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파파라치 컷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도 운전기사 시기까지 직접 반납했어요. 본인 네. 거 말고 본인 이제 선거운동으로 다니는데 운전하는 기사분 있잖아요. 그건 몸에 배이지 않고는 하기 힘들어요. 저걸 일부러 저렇게 뭐 꾸며서 하고 또는 네. 무슨 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나 그때 후보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은 예. 원래 저게 몸에 배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또 관철시키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진들과 직접 식사도 하고 또 저렇게 공항에 가서도 근접 경우보다 투명한 경우를 해서 누구든지 대통령과 함께 손도 잡고 사진도 찍고 이런 모습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있었습니까? 저런 게 어디 있었어요. 예. 공항 대통령 나타나면요. 근접이 오지도 못해요. 정해진 사람 아니면. 예. 대화할 때도 다 정해놓고 대화하잖아요. 사람 앉혀놓고. 그런 모습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퇴근길에 시민들과 함께 막걸리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이니까 예. 저는 저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계속 저 가셨으면 영상이 저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수행하신 분들은 기동민 의원, 뭐 김경수 의원. 그러다가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운전기사분의 식기류를 본인의 쟁반에 식판에 옮겨가지고 담아서, 그랬죠. 반납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그동안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정말 친근한 대통령, 믿을 만한 대통령, 신뢰할 만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경호라는 거는 한 번의 실수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공항에서 그렇게 시민들이
달려들어와도 되는 것이냐라는 좀 걱정도 들거든요. 어떻게 아니 그렇게 시민이 달려 들어올 때 바로 그 대통령 뒤에 경호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예. 서 있었고 주변에 경호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순간적인 판단을 다 하시는 거죠. 어떤 태도로 들어오는지 뭐 위급한 상황이면 바로 제지를 하지만 그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전혀 그렇지 않고 반기는 분위기고 예. 또 위에 요소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봐주는데 저런 경우가 지금은 시대 상황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물론 뭐 국가 원수에 대한 그 경우는 뭐 나라의 안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엄격할 수밖에 없지만 예. 그러나 뭐 모든 것에서 그렇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 조금 열린 경우를 그리고 낮은 경우를 할 그런 시대적 변화가 왔다라고 보고요. 그게 맞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방금 말씀을 잘 하셨지만은 식판을 들고 다니는 저런 모습 평소에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 유민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다시 여민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저게 이제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직원들 다 먹죠. 그때 이제 시민사회 수석하고 비서실장을 할 때 본인도 저기서 같이 여러 번 식사를 자주 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에게는 몸에 배인 행동이고 또 선거가 본격되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많은 곳에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그렇죠. 할 정도로 예. 그렇게 본인이 직접 하고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서 뭐 남에게 뭘 맡기는 예.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뭘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뭐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서 또 통합의 시대, 국민 속으로 가는 시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권 출범 때 2003년 당시에 민정수석 기간에 어디서 근무를 했는가 하면 청와대 안에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밖 지금 이제 정부종합청사 그 별관인 외교부 건물 6층에서 그때 근무를 그랬었나요? 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오래 근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오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기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예. 공약도 냈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중에서도 또 큰 한 의미는 국민들에게 출퇴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 대통령이라서 물론 뭐 청와대 경내에 있으면 어디에 계시나 그것이 근무하고 계신 거고 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디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 또 실제로 오고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큰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습니다. 저는 이게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은 저는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부안해독에서 경호실까지 지금 목표가 3개예요. 바로 이게 친근한 경호, 그다음에 열린 경호, 낮은 경호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바로 이게 0.0001%도 실수가 없는 완벽한 예. 경호. 이게 최우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게 유경수 여사도 그렇고 우리 뭐 박정희 대통령 전부 이게 그 불행한 일로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경호까지 너무 이게 대통령 코드에 맞춰서 이게 느슨하게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경호는 이게 첫째도 완벽, 예. 두 번째도 이게 완벽한 경호 중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 주영훈 실장이죠. 그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더 완벽하게 하도록 경호 동선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부드럽기만 한 사람인 거냐?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서실장, 대통령 실장 할 때의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보신 건 그쪽 자리입니까? 그거는 제 말을 사실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 아는 부분을 답했는데 모른다고 또 단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본인이 모른다. 그거 참 정말 이상. 아는 부분 안다고 답하고 모르는 부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택시에서 보고됐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보고된 경위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 않았습니까? 글쎄 보고된 경위를 모르시니까 확인을 하셔서 그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 서면으로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뭐가 틀렸어요? 의원님, 예.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까 김양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청와대에 그 보고서가 보고된 것이냐, 청와대에 보고된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냐, 그것이 않습니까? 제가 수장공사 압축자리 보고서가 보고된 것이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보고된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상하게 자꾸 그런 식으로 뭐 의혹처럼 말씀하십니까? 최 교수님, 저 때 보니까 말도 굉장히 빠르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런 거잖아요. 약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게 만들지만 그 권력을 잡고서 만약에 불법을 행하거나 아니면 권력에
권력을 가지고 뭔가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저분이 경력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다 부산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권력에 대항하고 뭐 불임 사건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해서 그냥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력, 권위 이런 거 다 버리고 싸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정, 부패 또는 어떤 권력의 압력 이런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고 대항하고 정부 기관에서 뭐가 부정이 있을 때는 저는 단호하게 대처할 거라고 봐요. 본인이 평소에 그렇게 사셨고 그런 소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기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도 친근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포장하고 넘겨갈 성격은 아니고 예. 단호하게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고 또 국민들을 향한 마음은 한없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토론회 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영상하고요. 과거에 문 대통령의 지인이 얘기하는 문재인 변호사 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노무현 투사예요. 이제 그때는 투사기 때문에 진술 거부. 문 변호사님은 조목 변호사답게 다 반박하고 그러셨다고 노 변호사님. 뭐 길거리에 들렀고 뭐. 근데 문 변호사님은 난 도저히 거래를 못 하겠다. 도저히 거래를 못 하겠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긴 한데 문 변호사님 그게 좀 진짜 신사하면서 그런 거죠. 네. 법률가로서 굉장히 아주 뛰어나시고 논리적이고 하신 것도 물론 탁월하셨지만 이제 마음이 좀 따뜻한 분이셨죠. 모든 재판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가보면 문재인 변호사가 사용하는 용어는 법정의 용어가 아니에요. 주로 인권 관련되는 사상 관련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한 용어는 법원에서 변호인들, 검사가 사용한 용어가 아니에요. 더 다른 용어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재판부, 검찰, 방청객 다 감동하죠. 근데 대표님 토론회 때 이보세요라고 역정을 낸 것이 정말 극도로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친구지만 네. 성향이 좀 다른 거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개띠긴 하지만 한번 열정이 있잖아요. 그 화가 나면은 데모할 때 길가에 눕기도 하고 네. 이 감정을 복받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비극적인 삶을 택했는지도 모르지만 예. 거기에 비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길바닥에 난 도저히 늘어놓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 독재 항거할 때나 재판할 때나 보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는 스타일이죠. 화를 잘 안 내는데 가장 큰 화를 낸 게 이번에 왜 그 TV 토론할 때 홍준표 후보한테 이보세요 했잖아요. 여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화가 난 거죠. 왜 그러냐? 비자금 노무현 대통령 때 비자금 수사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비자금 얘기.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가까운 둘이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그 사실 그 수사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아주 원인이. 그 피해의식이 지금도 엄청날 텐데 그걸 비자금 했으니까 돈 먹고 죽은 거 아니냐. 그 홍준표 후보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뇌물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극도의 화난 걸 표시하는 거죠. 그게 이보세요 하는데 또 홍준표 후보는 또 말을 그렇게 버릇없이 하냐고 또 해서 서로 또 붙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저 말이 가장 과격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보세요 가지고 화를 내면 본인이 하셨던 말은 생각을 해보셔야죠. 홍준표 후보가. 예. 그보다 심한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양아치 친박이라는 둥. 예. 그거 이보세요 가지고 그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최고로 났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이보세요라는 점이 참 의미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김정숙 여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는 이제 관저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스타일로 영부인의 역할을 하겠다. 이거는 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뭐 저는 이게 아주 청와대가 좀 더 이게 밝아진 것 같아요. 항상 미소 웃는 모습이잖아요. 예. 밝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아마 저도 책을 좀 몇 권 봤는데 예. 아마 이게 그 감옥 간 거, 또 이게 군대 간 거, 예. 또 이게 사법고시 준비한 거 아주 이게 어려운 연애 시절 한 7년 정도 연애했는데 예. 아주 이게 어려운 시절을 겪은 것 같은데 그 세 개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거는요. 사법고시 뒷바라지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사법고시하고 군대 간 군대하고 거하고 감옥인데요. 감옥 간 거. 감옥은 이게 민주운동하다 명예롭고 가르지만 또 출소 기한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군대는 남자 누구나 가야 될 의무인데 제대 기한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법고시는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고 기한이 없어요. 끝이 없다. 10년 공부해도 안 되면 백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천대일 뭐 이렇기 때문에 로또처럼 잘 되면 이게 뭐 남자 대박 터뜨릴 수 있지만 잘못되면 이게 완전히 백수거든요. 붙는다는 보상이 없잖아요. 몇 년 걸릴지도. 예. 아마 그 시절이 뒷바라지 하는 게 또 이게 뒷바라지가 잘 되면 또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남자들 중에. 그렇죠. 여자가 이게 고생할 때 드라마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봤죠. 예. 그럼 이게 가장 저는 세계 중에 힘든 거는 사법고시 뒷바라지다. 이래 보입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예. 저는 뭐 군대밖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군대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예. 결국은. 사실을 한 것도 아니고 수감생활 한 것도 아니니까. 뭐 저도 사실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감생활도 그래도 뭐 일단 판결이 날 때 얼마가 기간이 있을 것이고 군대라는 것도 기간이 있을 때 사실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어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 붙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기한이 없이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겠죠.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끝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군대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국방부 시간 돌아가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제대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마 사실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예.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했다는 거에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조금 놀라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하나만 해도 힘든데. 이번 대선에서도 호남특보라고 불릴 정도로 호남 지역을 어떻게 샅샅이 붙었잖아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호남을 4.13 총선 때 국민의당에 넘겨줬는데 단 1년 1개월 만에 호남 지역을 되찾아온 거. 예. 물론 뭐 내년 지자체 선거가 또 6월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또 뭐 그건 봐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김정숙 여사가 바닥 매주 가서 뛴 그 보람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두 분은 동업자 관계다. 그래서 선거에도 공헌하고 오래 기다려주고 가작 띄우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앞으로도 퍼스트 기대됩니다. 레이디를 예. 얼만큼 잘해서 해외에서도 좀 많이 좀 우리 이미지 고향에 앞장서고 예. 또 국민 민심이 양극화로 산산이 쪼개졌는데 그 민심을 조금 달래주는 역할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사실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족 문제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편치가 않았잖아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너무 멀리 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되 공과사를 분명히 좀 가리는 그래서 아주 기억에 남는 멋진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면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행복한 대통령을 낳고 싶다. 예. 빈손으로 왔다가 나는 빈손으로 간다. 그런 일이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